여야 간의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합의죠. 법사에 넘겨주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뽑은 2위와 3위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강성 친문들 얘기와 명락대전으로 옮겨붙은 이 법사위 얘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한 이 여야 합의를 두고 민주당 내 후폭풍이 꽤 거셉니다. 특히 강성 친문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부 당원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야당에게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외에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여당 내부에서 법사위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사실 여의도 국회에서 아니라 이 의원님 여기 보면 친여 성향의 유튜버가 법사위를 넘기는 건 대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집단 해야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사실 이제 이번 그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이 정치의 형태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당이 이제 결정을 하고 이걸 뭐 지지하는 전파는 형식이었다면 요즘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것처럼 장외에 있는 이제 아주 조직화된 세력들이 실제 이제 정치의 본류를 흔들어 버리는 이러한 이제 정치 형태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좋게 표현하면 참여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나쁘게 표현하면 결국은 이 정치의 본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제 역할을 못하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문자 폭탄 정치입니다. 이게 좀 전에 보여주신 여기 이 사이트 저 단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그 유튜브 사이트에다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전화번호를 아예다가 게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문자 폭탄이 뭐 수백 건, 수천 건씩 이제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버리고 이게 또 이제 당내에서 하나의 여론을 형성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치에서의 어떤 자율권, 자율적인 협상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그 국민들이 이제 뽑은 의회 중심으로 해서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대리인 비슷하게 즉 장애 세력의 일부 강성 장애 세력의 대리인 비슷하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치의 역할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대선 주자를 또 부안해동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장외에 있는 몇몇 유튜버의 영향력이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세지는 오히려 거기 앞에 가서 뭔가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따라가게 버린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쳐버리고. 왜냐? 장외에 자기는 어느 정도 세력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정치 올바른 현상인지 지금 이번에 합의한 것도 보면 결국 정치를 정상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워낙 여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예전에 관례를 깨고 법사를 다 가져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타협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면 과연 국회의원을 뽑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저는 근본적 회의감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 역시 이 법사위 양보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입니다. 나쁜 합의죠. 철회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법사위를 개혁하니까 법사위를 줘도 된다.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거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한 이것은 눈 가리고 마옵니다.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김영민 최고위원은 여러모로 힘에 붙인다. 법사위원장 넘겨주는 합의 저는 반대했다. 이렇게 일부 강성 친문들 향해서 인증까지 하고 나는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최 교수님 이렇게 뭐 어찌 보면 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귀를 잘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글쎄 앞으로 이 정당 민주주의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과격하게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돼서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유튜브든 아니면 그 소위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보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그런 부분에 끌려다니면 안 되죠. 또 뭐 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소신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뭐 미쳤냐 안 미쳤냐 제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원래 저분들의 태도를 봤을 때 지금까지 했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검찰에 가장 앞장섰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법사위에 대해서 저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이제 저 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인다고 보여지는 건데 뭐 저는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제가 뭐 저분들의 생각이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민주당 내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뭐 대표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문자 폭탄을 받았지만 입장을 바꾼 적도 없어요.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민주당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혹시 합의가 철회되는 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있는데요.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거 아주 망하는 길이죠. 그거는 대선 망하는 포기하고 다 뭐, 예. 뭐 예. 깡통철라고 그러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예. 대선 포기하는 일이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평가입니다. 뭐 문자폭탄 때문은 아니겠지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압박했을 텐데 서정호 변호사님 그래서 의원단에 여당 지도부가 친정까지 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비정상을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바람직한 합의로 보고요. 국회는 이제 법 못지않게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 서열 1위가 국회의장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가 이제 법사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16대 국회부터 국회의장하고 이제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서로에게 맡아서 견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8대 국회에는 지금 민주당 계열 있죠. 이분이 81석으로 이 당이 81석으로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민주당이 독식이 됩니까? 민주당이 지역구에 이번 총선에 얻은 게 49%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100% 독식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예.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11대 7로 나누면서 법사위원장은 이제 야당에 주는 거는 지극히 순리에 맞고 이거야말로 이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 법사위 배분 문제는 민주당 대선 주자, 경선 주자들로까지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 배분 문제를 두고 이 문제마저도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의견이 다릅니다. 법사위 넘겨주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야 간의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법사위 양보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낙연 전 대표 여야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여러 현안들에서 사사건건 맞붙으셨기 때문에 이 법사위 양보를 놓고도 두 후보가 충돌을 했어요. 일단 좀 재밌는 건 이재명 지사의 수행실장이자 연일 이낙연 캠프를 향해서 포문을 열고 있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 양보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부터 이게 명확하게 캠프의 입장이 정리는 안 된 것 같고요. 두 사람의 입장을 보면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친문 열성 당원, 당의 주류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양보할 수 없다. 이 강성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감을 계속 강조하면서 중도층의 지지율을 흡수하겠다는 의사가 보입니다.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게 중도층 표가 많이 유입되면서 그렇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법사위 상임위 다 가져가겠다면서 각을 세우는 게 이낙연 후보스럽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부 캠프에서 했던 것 같아요. 좀 국정 안정감을 상징할 수 있게끔 이 중도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주류 친문 당원들의 지지는 충분히 많이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성 당원들의 입장과 약간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도 친문 당원들이 그렇다고 이재명 지사 찍어줄 것 같지는 않다. 나는 그 집토끼를 가지고 이 산토끼 잡으러 가겠다. 두 사람의 지금 현재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입장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